3월 9일에 선거가 끝나면 3월 10일에 두 가지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힘을 가지고 가는 세상, 과거를 향해서 좌절하는 세상, 정치 보복이 횡행하는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들, 국민 통합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저 윤석열이 지역주의 깨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광주의 발전을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도덕성 최악입니다. 후보들 스스로 더 나쁜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후보 신상정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운동 오늘 전면 중단하고 그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 둘째 날 대선 레이스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오늘은 각자의 약한 고리에 집중을 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민심을 돌리는 데 힘을 쏟았고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광주와 전주를 찾아서 호남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좀 더 길게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국민 통합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기 극복 청사령관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유치 누가 반대합니까? 민주당이 반대해 왔죠. 수십 년에 걸친 이 지역의 민주당 독점 정치가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켰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 쇼핑몰이 왜 광주만 없습니까? 저는 광주 시민 여러분과 우리 호남인 여러분께서 우리 미래를 위해 저와 함께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점심때는 앞서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강남역에서 유세를 했고 이도원 의원님. 네네. 지금쯤이면 아마 송파구 잠실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갈 텐데 강남 수도권 청년층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뭔가 본인이 좀 더 공략해야 할 대상들을 둘째 날에 좀 타깃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틀간의 공식 선거 운동을 분석해 보면은 예. 두 후보 간의 전략적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둑으로 치면 윤석열 후보는 크게 포석을 두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집짓기 지금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제 그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충청, 그다음에 대구, 부산으로 한번 서북에서 동남으로 한번 가고 오늘은 서남에서 동북쪽으로 광주, 전주, 청주, 그다음에 원주로 이렇게 크게 X자로 한번 전체를 커버했고 예. 이재명 후보는 어제 부산에서 대구, 대전 거쳐서 서울 올라간 다음에 곧바로 가장 취약 지역이고 가장 전략 지역이고 가장 핵심적인 타깃이 있는 서울로 들어가는데 유세 지역도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취약 지역인 강남하고 송파를 정했는데 그중에서도 강남역 11번 출구 여기가 강남역에서 나오면은 쇼핑몰이 쭉 있고 복합 영화 상영관이 있는 2030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예. 거기를 점심시간 맞춰서 갔는데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030
자영업자를 타겟으로 맞춰가지고 아까 잠깐 화면에서도 봤지만 메시지도 경제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어요. 예. 송파도 세례역 7번 출구라고 하는데 그곳도 역시 젊은이들이 오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영업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예 타깃을 오늘은 2030 자영업으로 잡아서 아주 그 취약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 지역, 강남 송파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우선 약세 지역부터 파고들어 보자. 이게 이제 왜 이런 전략이 나왔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적폐 청산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과를 요구하면서 어느 정도 그 지지층은 좀 결집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고 예. 그렇다면은 중도층으로 직접 나가자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오늘 호남 메시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내게는 지역주의 자체가 없다. 윤석열 후보 이러면서 호남 민심을 향해서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부정부패는 부정부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탈 행위입니다. 부정부패는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윤석열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 부패의 척결은 민생의 확립을 위해 그 선결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회에 어떻게 경제적 번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를 도왔던 사람, 제 가까운 사람, 제 측근 누구도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되면 단호하게 벌 주고 처단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는 눈이 왔군요. 정미영 의원님. 엉터리 프레임으로 국민 현혹 말라. 본인은 부정부패 엄단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여당에서 정치 보복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면서 꽤 오늘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집권한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의 적폐, 민주당의 부정부패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그 질문에요. 뭐 숨겨주겠습니다. 은닉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건 수사해야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지금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걸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똑같이 이재명 후보에게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을 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분들도 똑같이 저는 수사해야죠 이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조금만 뭔가 있으면 아무튼 이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지만 저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거는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제대로 된 수사를 해라. 알겠습니다.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민주당의 그 부정부패, 그다음 민주당의 적폐 이런 게 발견되면 당연히 수사하는 거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거죠.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국민을 기만하나.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하신 김준일 대표님. 보셨을 때 광주에서 적폐 수사 발언을 꺼낸 게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국민들,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부정부패 수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들어도 지금 저분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건지 검찰총장 후보로 나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정부패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도대체 물론 개입은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말하지만은 수사하겠다 이거는 검찰총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할 일에 지금 계속 본인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이상한 거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계속 억울하다, 프레임이다 그러는데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 절반이 지금 다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오만해 보입니다. 준비된 여론조사를 말씀하시지 않아서 저희가 부랴부랴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해볼게요.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두 차례 TV 토론만 하더라도 꽤 신중한 모습이 역력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유세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파이터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는 법을 어겨가면서 주가 조작이나 하고 땅 부정 투기나 하고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시장이 불투명하니까 조작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이 안 돼요.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미운 놈만 골라가지고 수사해서 보복하니 주식시장을 누가 믿습니까?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수록 작은 규칙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겁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누구라고 다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김종욱 교수님. 어제는 신천지 의혹을 언급했고 오늘은 주가 조작과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글쎄요. 제 듣기에 따라서는 주가 조작 의혹을 이제 주가 조작을 했다고 규정 짓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도 있고요. 좀 저희가 어떻게 좀 파이터 모드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얘기하더니 정권 교체를 하면 정치보복 하겠다는 얘기냐?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요. 적폐청산은 오케이예요.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사는 검찰총장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본인이 또 뭐라 그랬냐면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수사주의권 없앤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유 체계 자체가 내부의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라고 본인이 규정을 했어요.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기다. 아니 어떤 대선 후보가 상대 당에 대해서 범죄다, 사기다,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적어도 누가 뭐라고 정치보복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무슨 언론에서 제기한 거예요.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2010년도 5월달 이후에 수십 차례에 거쳐서 50억 정도의 거래가 된 거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잖아요. 자본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잖아요. 이걸 제기했는데 이게 파이터다? 전 파이터가 아니고요. 사실을 가지고 묻는 거죠. 이도훈 의원님이요. 지금 비록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대체로 지금 많은 여론조사의 흐름이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접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누가 앞선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치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은 그 앞선 수치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격이 어떤 비전이나 굉장히 중대한 정책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은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네거티브 위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그거는 뭐 좀 불투명한 것 같고 그 주가 조작 그 논란 의혹도 아직은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이제 그 고발 사주 의혹으로 헌정 질서를 물란하는 엄청난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고발도 불투명하고 사주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남아있던 의혹 자체도 지금 뭐 흐지부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들고 나왔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 사실로 확인될 거지 이것도 좀 불투명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공격을 하고 이제 주 공격수인데 부공격수들이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 며칠간 보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부공격수로 나서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부공격수로 나서는 것이 또 얼마나 뭐 지지층들을 하는 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중도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소구력이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김준일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 적폐수사 관련 발언 여론조사가 저희가 좀 순발력 있게 준비를 했는데 뭐 팽팽히 나눕니다.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가 47%고 정치보복을 공언한다 48%. 마찬가지로 사과해야 된다, 사과 필요 없다도 좀 팽팽하게 나눠서 딱 잘라 어느 여론조사를 보고 과반이 넘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론조사 잠깐 만나봤고요.